국내 생산 무연탄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넘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소비 확대와 정부 지원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명소로 유명한 정선 구절리역에 가상현실과 모노레일을 결합한 벅스랜드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원의 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계란 67만여 개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도내 고랭지무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심한 가운데 정확한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무연탄이 팔리지 않아 탄광업계와 지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소비 확대와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광 지역인 삼척시 도계읍 시가지가 플래카드로 뒤덮였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국내 무연탄 소비 확대와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도계 경동의 무연탄 재고량이 18만 톤으로 연간 생산량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20만 톤 가까이 지금 재고가 쌓여져 있는 상태고요. 결국 민수 연탄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민수 이외에는 판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석공과 경동 등 전국 탄광의 산지 재고량은 115만 톤, 연탄 공장에 쌓여 있는 무연탄도 80만 톤이나 됩니다. 이대로 가면 탄광업계의 감산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지역에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탄광 지역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국내 무연탄 소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유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국내 무연탄 소비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행탄광의 생산량을 동해 화력발전소의 설립 목적에처럼 그렇게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현재 남아있는 가행탄광이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 현재 정부 비축 무연탄이 90만 톤으로 국내 소비량의 석 달치에 불과하다며 비축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석탄 산업 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집단 행동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네, 레일바이크 명소로 유명한 정선 구절역에 가상현실과 모노레일을 결합한 벅스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운행한 레일바이크에 이어 또 다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현실, VR 기기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귀엽고 깜찍한 무당벌레 모양의 탑승기구에 올라탑니다. 지상 7m 높이에서 생생한 곤충의 세계를 그린 가상현실에 연신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가상현실 놀이시설인 정선 벅스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길이 540m의 레일을 따라 VR 체험을 마치면 레일 바이크를 타고 아우라지까지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VR이라는 새로운 기기도 한번 다뤄보고 또 이렇게 벌레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구절리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전국 최초로 정선 레일바이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전국에 30개가 넘는 레일바이크가 들어서면서 인기가 줄어들자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절리역에 벅스랜드를 조성했습니다. 곤충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놀이시설을 도입했고 추가로 구절리 지역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가로 도입해서 이 지역 자체가 새로운 그 관광 명소로. 또 곤충 유리온실, 마을 기차 펜션 등 색다른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곤충 조형물들을 세운 캐릭터 공원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일 바이크에 이어 가상현실 놀이시설과 곤충 테마파크가 조성되면서 정선 구절리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철원의 한 농가에서 생산 유통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67만여 개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철원 지역의 한 계란 생산 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킬로그램당 0.04mg 검출됐습니다. 기존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닭 체내에 있던 살충제 성분이 계란을 통해 배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으로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배탈물이나 이런 걸로 봐서 과거에 뿌렸던 것들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점. 천원구는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이미 유통된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농가의 계란은 서울 소재의 한 업체를 통해 유통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기 전 45일 동안 67만 2천여 개가 출하됐습니다. 계란 표면에 적힌 난각 코드는 PLN4Q4로 만약 이 계란을 구입했다면 먹지 말고 반품해야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양계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고랭지무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날씨 탓인지 아니면 종자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 규명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밭, 무밭 전체가 하얀 꽃밭으로 변해 수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아예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어 무들이 흙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습니다. 무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생기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농가들이 출하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추대 현상으로 무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수입한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에서 채취를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런데 그 종자를 잘못 채취해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추측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저온 현상이 원인이면 발화 시기에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이는데 파종한 지 40일 이상 지나서 추대가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란 것입니다. 종자를 공급한 종묘사와 농협이 나몰라라하고 있어 농민들은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는 농협을 믿고 농민들이 갖다가 썼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후 탓만 하고 있고. 정밀 분석을 통해 종자의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종묘회사를 제외하곤 이를 수행할 기관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나가보시고 해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결국은 이제 보시고 구두로밖에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추대 현상으로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쳤지만 농민들은 원인도 제대로 몰라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며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폐광 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유형의 지정 면세점을 폐광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측은 개정 법률안이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통합 운용 결정으로 양양공항에 배치됐던 해상 초계기가 철수합니다. 해경은 2001년부터 해상경계와 정찰 임무용 초계기 6대를 도입해 김포에 석대, 양양과 여수, 제주에 각각 1대를 배치했지만 경납고 등의 문제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김포와 무안공항에 석대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동해안과 제주 해역에 주기적으로 초계 항공기를 전진 배치해 해상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만 톤급 대형 크루즈가 다음 주 속초항에 들어옵니다. 승객 900여 명을 태우고 21일 오전에 입항하는 10만 톤급 코스타 포추나호는 속초항에서 관광객 1,800여 명을 더 태우고 당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취항할 예정이며 10만 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도 최소 7번 입항할 예정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제7대 원장에 김철래 전 강릉시 부시장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6월 말 명예퇴직한 김철래 신임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입니다. 원장 공모엔 김철래 전 부시장과 원영석 현 원장이 응모해 사전 낙점설과 들러리 지원설이 돌았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해양 바이오와 신소재, IT 등 첨단 지식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강릉시 산하재단 법인입니다.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의 영업 정상화가 이달엔 어려울 전망입니다. 동해시는 음식점 사업자의 영업 포기 이후 운영이 중단된 대게마을을 정상화하기 위해 음식점 운영자를 2차례 공모했지만 지역에선 희망자가 없자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는 28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음식점 영업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내일부터 1층 직영 판매장을 가동해 포장 판매와 택배 공급 등 제한적인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강원랜드 비상임 이사 선임이 차기 주총으로 미뤄졌습니다. 강원랜드는 161차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 후보자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제20차 임시주총에서 비상임 이사 선임의 건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50억 원 양도 양수와 강원랜드 행정동 옆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사업은 승인했습니다. 해군 일함대가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병사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해 지역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군 장병을 우대하는 업소가 음식점 50곳과 숙박업소 56곳 등 모두 124곳으로 늘어났으며 볼링장, 영화관, 헬스장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병원은 진료 시간을 한두 시간 연장했고 동해 시립도서관은 병사들을 위해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한우 사육 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한우 사육 두수는 명품화 사업을 시작한 2015년 4,800여 두에서 4년 만에 6,000두가량으로 증가했고 거세우 고급육 출현율도 86%로 상승했습니다. 양양군은 2022년까지 축사 현대화 등 한우 명품화 사업에 112억 원을 지원해 사육 두수를 8,000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